오프닝 토크를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네요. 뭘까요? 새해엔 새 별명, 새 이름으로 장명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좀 의미가 있습니까? 그 별명. 별명 묘묘83. 네, 83년생 묘묘 뭐 이런 거죠. 익사마. 나는 익삼하고. 익사마. 장원영은 MC 장원인가? MC 장원이에요. 그쵸. 저는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 만화 원피스 캐릭터 네, 마르코 더 핑크스. 저는 그냥 영어 이름. 제 어렸을 때. 아, 이름. 다시 뭐 딱히 특색은 없고 그냥 그러게요. 일반적인 걸로 다들 지었는데 그 이걸 좀 특이하게 짓는 분들이 계시대요. 네. 배우 김세정 씨 아시죠? 요즘 잘 나가시던데 네. 어저께 시상식 사회도 사회. 보시더라고. 이 세정을 살려가지고 클린 0828로 이렇게. 아, 세정. 네. 뒤에는 아마 생일로 추정돼. 네. 여자 아이들의 멤버 중에 미연이라는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미연이라는 여성 멤버가 있는데 네. 이게 미연이라는 이름을 면이라고 해서 누들이라는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구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들이고요. 손예진 씨 같은 경우는 예진 핸드. 네, 손예진. 손예진이니까. 네, 예진 핸드. 네. 요거 기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KBS 기자들이 자기 아. 이 이메일 할 때. 웨이팅 박. 박대기 기자.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짓던데. 자, 인스타그램 말고도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캐릭터를 살려서 이제 별명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묘장군, 악어, 오세동이 같은 이제 별명 이제 저희가 많이 지었었는데 새 별명 새롭게 장명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또 작가가 냈습니다. 근데 이게 별명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맞아. 그치. 네, 그냥 막 지으려 그러면 잘 안 돼. 이게 예전에 장원영이 나왔던 우차싸 스타일이거든요. 네. 유행어가 아니야. 근데 이러면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유행어야 외치고 있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 형도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해. 생각을 해? 역시 방송입니다. 어디 따로 적어놓냐? 3개월 지났네 이제 해야지 이렇게 잊을만 하면 되게 꺼내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뭐 이거는 다 지나간 일이라서 별로 충격이 없다고 생각. 와, 완전 너희들도 그렇게 다르다. 관객석에서 따라해 주잖아. 쾌감이 아, 그럼.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옛날 그 맑고 청아한 소리 이제 안 나. 아, 목이 갔나 봐. 아, 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니까. 네. 저렇게 좀 장명 센스가 그 좋은 분들에게 이제 온 질문이 있대요. 네. 인스타그램에. 뭐야? 여자 3명 산부인과 전문의가 인스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신박한 아이디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삼신 할매는 어떨까요라고. 아, 여자 네. 3명 산부인과 전문의다 보니까. 네. 센스 있네. 센스 있네 이런 거. 자, 결혼 10년 차가 되니 이제는 저보다 더 방귀를 많이 뀌는 제 아내 별명 좀 지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끼리 부인이라고. 센스 있네. 센스 있네. 네, 끼리 부인. 자, 박자 쪼개면서 코 고는 남편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남편 별명 좀 지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자, 그리고 술 안 마신다면서 맨날 먹고 다음날 골골거리는 오시성을 가진 제 남편 별명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에 찐따오. 이거 센스가. 애가 셋인데 아직도 처리 안 된 애셋 아버지의 별명 좀 지어주세요. 애셋기. 자, 고기 구워주는 고깃집 이름 지어주세요. 제가 호랑이띠라서 호랑이 관련된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더 구우면 타 이거. 아버지가 양봉하시는데 내년부터 제가 물려받아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좋은 상호명 없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제 벌집 막내 아들. 이게 보면은 우리도 라이브 하면 네. 댓글 다시는 분들 센스가. 그쵸. 맞아요. 오늘 이 아싸뷰 했잖아요 라이브 방송. 깜짝 놀란 게 전민기 씨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이것저것 장난질을 많이 했더라고. 동전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로 만들다거나 딱딱이로 튕겨가지고 이제 코인 올리는거나 실 달아가지고 넣었다 빼거나 뭐 이런 것들 자기가 그 전문가였대. 동전에 구멍 뚫고 이런 거. 그랬더니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귀, 경기도의 민귀 뭐 이런 뭐 이런 댓글 달리는데. 그래서 선물 드렸어요. 그분. 그런 댓글 센스들이 가끔씩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맞아요. 분들이 있습니다. 재밌어 청취자들이 진짜. 맞아요. 네. 지금 뭐 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특히 거의 잡스 할 때는 특히 뭐 하나 드립이 터지면 그걸로 계속 댓글로 그치. 그걸로만 이어져요. 영화 얘기는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죠, 댓글 거기서. 열전이 벌어집니다. 네. 진짜 재밌게 하시는 분들 우리 많아요. 방송하면서 나왔다가 금방 사라진 별명들도 좀 있어요. 괜찮아요. 있어요? 오창석이 딸치광이. 딸치광이. 딸치가. 저 609 아저씨도 있었어요. 609 맞다. 아저씨. 609 아저씨. 지금 머리 기억난다. 못해서 아쉽다. 그 아이디에 609 아저씨 팬도 있어요. 609가 맞아. 엘베 아저씨 팬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있어요. 아직 있어요. 우리 네. 또 팟빵 감사합니다. 아이디. 네. 이끈 씨는 뭐 있었지? 악어 말고 뭐 딱히 없었나? 그러니까 입 튀어나온 거
다 갖다 붙였었죠. 악어부터 새부터 해가지고 이비긴 선생님. 뭐 거의 그래 이비긴 선생님. 진짜 오띠 아빠. 모든 별명 다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오띠 아빠 거부합니다. 그때 빵 터졌어요 그때. 외색이 짙어요. 외색이 짙어요. 아니 이끈상. 그때 뭐였냐면은 그 자식 이름 짓기 맞아. 하웠었는데 그때 소연이가 김오띠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걔좀 너무 잘했어 그때.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해라 김오띠. 아 김오띠요. 아. 그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자 김오띠 그러면 앙으로 대답하는 걸로 하죠. 앙으로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오띠. 그건 정말 웃겼었어. 네. 그건 선 넘었지. 인성이 덜 돼서 그렇지. 그때도 혼자 안 웃고 있었지 김익근. 우리 다 쓰러졌었는데. 너무 네. 웃겼는데. 웃을 수 없어요. 내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띠 아빠라는 별명이 한참 있었었죠. 맞아요. 이비긴 선생님이 있었고, 예. 형도 지금까지 나온 별명들이 보통 특정 부위에 대한 질문이란다. 별명이 네. 많았죠. 한과 있었고, 한과 나도 바사삭. 엄청 많아. 한과 있었고 또 뭐. 대머리. 머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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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장어. 대놓고 하는 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진짜 대놓고 조롱하는 거잖아. 머머리, 독수리 뭐 그런 쪽이 있었죠. 나는 뭐가 없네. 묘미밖에 없어. 김묘성, 묘장군. 장군. C컵 거유 김묘성도 있었어. 옛날에 맞아, 그것도 이게. 있었죠. 네이버 검색어에 그래요, 김묘성 여러분. 치면 연관 검색어에 거유 김묘성. 포규 거유 김묘성 이거 띄우려고 그래서 한번 띄웠었지, 저희가. 우리가 지령을 초반에. 내렸고 청취자분들이 엄청 검색을 해줘가지고 네. 김묘성을 치면 거유 김묘성이 있었어요. 연관 검색어에 와. 거유 김묘성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건 사기 아닙니까? 아, 나 너무 많이 했다. 야, 너도 지금 사기 치고 있잖아 맨날. 뭐야. 너 맨날 저 뭐요? 허위 메모리요? 허위 매물이잖아. 거유 매물이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야. 그 유일하게 본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승아가 봤습니다. 봤어? 목욕 갔어요? 왜? MT 갔을 MD 때 갔을 때 같이 샤워했어? 여자방이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 보는 작가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갑자기 작가가 들어오더니 상의 탈의를 갑자기 하더니 그 안에서 자기가 계속 일단 빨리 제압해야겠다 생각했나? 뜬금없이 갑자기 윷돌이를 벗더니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더니 거야. 어. 진짜 아니야. 잠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네. 하다가 그거를 모두에게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승아 PD만 본 거고. 승아가 보고 얘 퍼뜨려라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그럼 승아 PD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나쁜 게 승아 얘는 내가 이긴다 이 생각하거든요. 그치. 승아 앞에서 보여준 거는 얘는 분명히 내가 이긴다 생각하고 벗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있었으면 내 앞에서 벗었을 텐데. 당연하죠. 제일 만만한 상대 골라가지고 지금 일단 압살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네. 묘 기자님이랑 가면 같은 방 쓰고 벗고 잡니다. 근데 또 장원이 형 앞에서 못 벗잖아. 당연하죠. 그럼 당연하죠. 한번 썩 죽여줘 내가. 기선제압. 한번 썩 죽여줘. 제가 세상에 강약- 고수가 많다. 그럼요. 제가 강약 약강이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라. 네, 아니죠. 함부로 젖까지 마라. 여기 젖 왕 있다.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뭐 아. 별명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뭐 일부러 짓는 건 조금 자기적이고 맞아요. 또 올 한해 방송하다 보면 또 다양한 또 별명 뭐 여러 가지 밈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빵빵 터지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좀 탄생하기를 기대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새로 생기면 예. 그냥 밀고 나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가용도 허위 매물 이런 걸로 밀고 나가는 게 한 번씩 건드렸을 때 웃음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캐릭터가 생긴다는 건 진짜 되게 좋은 왜냐면 것 같아요. 그걸로 또 애정을 표현하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 달 때도 그런 걸로 이용해서 자기들도 이제 그 밈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있다는 건 되게 복이에요 방송인에게. 그럼요. 맞아. 네. 근데 그렇게 캐릭터가 생긴다는 건 되게 방송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좀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또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통이 된다. 자, 알겠습니다. 자, 2023년도 우리 잡스러운에 자, 많은 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는 포인트들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김묘성의 감별해 드립니다로 가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필수품 소백지향 홍삼. 연말연시 선물로도 참 좋은 소백지향 홍삼. 사랑하는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MZ기의 광고 제품들이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뭐 선물해야 될 때 고민할 필요가 맞아요. 없습니다. 다 광고하는 제품들이 다 좋으니까 선물해야 될 대상의 특성, 나이 이런 것들을 딱 고려해가지고 어울리는 걸로 선물하면 되는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 형성돼 있어서 그렇죠. 들어가서 골라서 선물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그 키즈통통 홍삼 젤리. 단점은 어른들이 더 많이 처먹는다는 거.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빼고는 단점이 없는 제품이에요. 하나 까면 하나만 먹지 않아요. 네. 네. 정말 맛이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의사가 만든 더 메디 닥터 락토디톡 파우더 워시 제품 소개합니다. 락토디톡 파우더 워시는 파우더 타입의 효소 세안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사용만으로도 블랙헤드 98% 제거, 모공 속 노폐물 세정 및 각질 피지 관리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락토디톡 파우더 워시 더 메디 닥터를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잡스러운 연애 기념 최대 48% 특별 할인도 받으시고 3+2 옵션 구매 시 3만 원대 그 상당의 바디워시 제품도 증정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크럽 제품은 왠지 피부를 더 상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잘 안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스크럽 제품을 쓴 건데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아. 스크럽 맞아요. 느낌이. 이게 물에 싹 녹거든. 네. 그래서 이 모공 속 이게 입자가 되게 작아져서 모공 속까지 잘 케어해 주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고운 입자 같은 네. 느낌? 피부에 상처를 안 맞아. 주고 딱 노폐물 제거까지만 딱 기능을 하고 사라지는 느낌. 더 메디닥터 락토디톡 파우더 워시 꼭 한 번만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짜 쓸걸. 좋습니다. 네. 2022년 영주은하 사과와 함께 해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은하 사과에는 사과와 사과즙은 물론이고 다양한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인 귤, 올해 재배한 햅쌀, 겨울철 간식으로 너무 좋은 고구마까지 풍성한 농산물이 있는 곳 영주은하 사과. 산지에서 직접 보내드려 더 믿을 수 있고 신선합니다. 내년에도 영주은하 사과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한 해 보내셨으면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은하 사과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만족도가 높은 게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꺼내서 먹었었어요 항상. 네. 지금은 세탁실에 놔두면 알아서. 알아서 냉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겨울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쌀도 굉장히 맛있다고 찰지다고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배즙도 있잖아요. 배즙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농산물들 은하수 사과의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필요한 농산물도 구입해서 써보시면 다 만족하실 거라고 저희가 장담합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려요. 구독 안 하냐? 감별해 드립니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동심감별법입니다. 동심감별법. 우리에게 동심이 있느냐 없느냐. 우린 지금 어른이냐 아니면 좀 타락한 어른이냐 네. 뭐 이런 걸 한번 감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동심이 또 마냥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니까 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까지 내가 그래도 동심이 좀 살아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동심이 언제 사라졌다라는 에피소드라든지 뭔가 딱 그런 기폭제가 있었다면 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딱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섹스의 존재를 알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딱 오. 예전에 신해철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역시 사고의 깊이가 비슷하니까. 아니죠, 아니죠. 역시 잘 빨아옵니다. 전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 존경하지만 이 말은 그분이 했는지 몰랐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게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어릴 때 네. 그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이랑 논쟁을 했거든. 네. 진짜로 그 아기를 만들 때 그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할 때 막 싸웠거든. 그게 말이 되냐? 저도 맨날 싸웠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들어가냐? 네. 말도 안 된다 막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좀 어른 동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네.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음. 그럴 수 근데 되게 있죠. 거부감이 엄청 컸던 기억나요. 친구가 좀 되게 공부 잘하는 남자이긴 했는데 약간 야비하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안 좋아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큰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고 조용히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그게 사실이란 걸 어느 순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되게 막 거북하고 막 더럽게 얘기했구나. 약간 막 그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모동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김찬영 군이 모라동에 있는 우심프라자 앞에서 오뎅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조개에다 오뎅을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너무 그 더러웠던 순간을 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겠다 근데. 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비유인데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아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러냐. 여기는 오줌 누는 곳인데 그쪽도 오줌 누는 곳인데 이걸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더러웠던 기억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이근영이 말했듯이 신해철 씨가 뭐 토크쇼에 나와서 나는 27에 첫 딱지를 뗐다 올킬 뭐 이런 거였었어. 그 프로그램이 뭐 올킬 뭐 이런 거였어. 네. 그래서 내 노래 방향도 하기 전과 하기 후 완전히 달라졌다. 하기 전에는 아주 미성의 소녀 같은 목소리로 노래했다면 그 뒤에는 무슨 되게 무슨 재즈반가 제목이 그런 건데 네. 목소리를 아주 깔고 그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성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노래들이 나왔겠구나. 네. 그래서 아예 달라졌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전후가 다르죠. 네. 되게 기준이 그렇게 세워지네요. 작가님은요? 근데 저도 사실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 저는 좀 늦게 알았어요 그거를. 몇 살 때였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랬을 수도 있죠. 아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서웠구나. 키스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뭔가 야릇하다. 그러면 엄마 아빠랑 보기 민망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행위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돼서 아이가 생긴다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알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많이 컸어요. 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어쨌든 뭐 처음엔 납득하기 어렵지. 왜냐면은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야. 그런 방식으로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낳았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야. 보기 싫고 막 알기 싫고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저는 엄마 아빠가 그런 행위를 할까봐 어렸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이게 같은 집에 사는데 뭔지 알 것 같아. 네, 사실 엄마 아빠가 같이 자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왠지 문을 닫고 있으면 왠지 엄마 아빠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느낌? 문 열고 쳐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말려야 될것 같고. 배신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이트 워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문 열어놓고. 그때도 도청기를 설치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동생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하셨나? 어쨌든 너무 좀 배신이었다. 아 그런 거 깨닫기 전에 이미 동생은 태어났겠네. 네, 그렇죠. 네. 기분이 이근 씨 이상했어요.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아 방송 놀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은 꼴 기회가 없거든요. 초반에 한번 날렸거든요. 기다리고만 있어요 지금. 크로스 올려. 올려 이러고만 있어요. 아니 지금. 수비 지역에서 패스하면서 어떻게 골을 넣래? 크로스 올리란 말이야. 다 나오란 말이야. 헛다리 짚지 말고 바로 올리란 말이야. 아유, 진짜. 지금 상대편 골키퍼랑 이야기 나누고 있어. 야, 그럼 언제 넘어오냐, 쟤네. 아 진짜. 하란 말이야. 시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난 근데 좀 다른 게 그 성적인 거는 생각을 못했었고 친한 친구의 배신이 있었을 때 싸우다가 친한 친구의 배신 이랬을 때 아 친구끼리의 우정은 뭔가 별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 대목을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리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네. 인간 관계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을 때. 그치. 그럴 어렸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그렇지.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약간 동심을 잃은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때 묻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동심을 어떻게 한번 감별해 보면 좋을까 하다가 제 친구 인스타를 한번 가봤는데 친구의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1학년인가 그런데 빈칸 채우기를 하더라고요. 네. 글이 쭉 문장이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를 네. 여러분들께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해요. 네. 제목이 주제가 이렇습니다. 주제가 네. 나는 자라요. 잘아요. 정답은 없고 예를 들어서 1번 나는 작아요. 네모만큼 아주 작아요. 잠깐만요. 이게 좀 불쾌하죠 왜?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왜? 여러분 아닌가요? 동심 체크입니다. 그 예시 답안은 M장 한가만큼 작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화난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너무 네모입니다. 노림수로 들어오잖아 지금. 네모 칸을 여러분 채워주시면 돼요. 2번 네모 순간이나 네모 때에도 나는 자라요. 뭐 요런 게 네모 칸을 채우는 거였는데 어린이가 쓴 답을 한번 미리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네. 어린이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작아요. 엄마 품에 안길 만큼 아주 작아요.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따뜻하다. 동심을 이게 드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보세요. 이게 다 동심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요런 네. 게 동심이었는데 여러분의 동심 테스트. 네. 네모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 정말 동심을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아, 또 다른 여러분의- 예시는 없어요? 아이가 다른 적은 예시요? 거? 저는 동심에 가까우니까 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뭐야? 나도 작아요. 새엄마 품에 안길 만큼 여전히 작아요. 완벽한 동심 아니겠습니까?
야, 황선홍이 크로스 거부합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크로스 안 받습니다. 아니야. 킥으로 갔어요. 볼 빠져나가서. 네. 안 받는 게 아니라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아 크로스가 골로 들어갔습니까? 나도 어떻게 골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 슈타링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제. 골이 들어가 버렸네요. 네. 또 그대로 아웃인 줄 알았네요. 나는 네. 작아요. 여자 속옷 맞을 만큼 아주 작아요. 기획금 뭐합니까? 여자 오늘은 속옷 작을 만큼 큽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끝난 거 아니에요? 하이가 그렇다는 거고 저는 오늘 미드필더로 뜨겠습니다. 오늘이 탑으로 올라가시고 네모 순간이나 네모 때에도 나는 잘해요. 요거 한번. 잘해요야? 어렵다. 네. 애기는 뭐라고 썼어요? 애기는요 수공예를 잘하는 순간이나 그림을 잘 그리는 때에도 나는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장의 개념으로. 성장의 개념으로 나는 요거를 할 때도 요것도 잘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성장도 한다. 나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에 그득그득 담아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도 잘해요. 그치. 그러운 거네 그러고. 그러고 작아요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잘하요. 잘한다. 그러고 쑥쑥 성장한다. 네. 이것도 쉽지 않네요. 어렵다. 어려워요. 여자와 커피를 마실 때도 잘해요. 뭐죠? 거기가요.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잘해요. 오. 지오다노에 갔을 때도 A 세컨즈에 갔을 때도 나는 잘해요. 자, 스페인 자라. 와 이건 메시다. 좋다 또. 황선홍 아니에요 황선홍. 고맙습니다. 메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동심인데 거의. 자, 구찌 자켓을 입은 순간에도 벤티는 자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명품을 산다는 얘기군요. 안엔 다 자라요. 싸게 맞춘다.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발기 순간이나 정적인 때에도 나는 자라요. 잘다라는 잘다. 자라요. 근데 뭐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동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증명하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동심 그럼 파괴의 최대한 현장인 거죠. 동심 있게 해봐. 동심 있게. 동심 있게 몇 번 해볼까? 동심 있게 몇 번 해볼까요? 5번. 5번? 처음으로 뭐뭐 순간에도 나는 잘해요. 야, 요 문장은 동심 가기에는 맛있는 문장이네. 그러니까 난 굉장히 맛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5번만 아이는 해보죠.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는 순간에도 난 잘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처음으로 뭐 하는 순간에도 나는 잘해요. 야, 이 아이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않네. 이거. 너무 어렵다. 그게 더 어렵다. 우린 동심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그 유퀴즈 출연하는 어린이들의 명언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의 생각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이 평균 나이 우리가 39.2세더라고요. 네.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었나? 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와 놀랍습니다. 혹시 사랑이란 뭐예요? 라고 묻는 질문에 어린이 답변이 뭐였냐면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라고 때. 근데 맞는 말 같아.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어른인데. 이거 근데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딱 안아주고 싶을 때. 그 사랑인 알고 있는 것 것 같아. 같은데, 얘는. 여러분이 정의하는 사랑이란 뭔데요? 이건 진지하게 그냥. 사람? 근데 왜 눈깔이 그렇게 돌아가냐고. 창석이 캐릭터였으면 그냥 할 텐데. 난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자, 내가 창석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순이 많고 입으로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좋지. 사랑이죠. 그리고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여러분 아시죠? 이건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 차이죠, 뭐.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네. 아이의 대답이 뭔지 한번 맞춰봅시다. 그래요. 바로 맞출 수 있어요. 동심. 네. 바로 보이는 걸 답하거든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글자 개수 차이.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반대 제가 그 힌트를 드릴게요. 정말 제대로 된 접근이었고 깊이 있는 접근이었어요. 그래요? 정답. 뭔데요? 똑같아요. 이것도 좋다. 그런데 차이 조금 없어요. 달라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해요. 듣기 좋은 건 조언, 싫은 건 잔소리. 야 굉장히 어른다운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잔소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한 소리. 좋은 건 하나부터 열까지 날 위한 소리. 날 위한. 아니 지금 이거는 어린이 답변이 너무 명언이어요. 그래요? 명언이어서 인터넷에 굉장히 짤로 엄청 돌았었어요. 말씀드릴게요. 이거 차승원 씨 표정만 생각나는데. 어떤 거요? 충고와 잔소리 차이였나? 잔소리는 충고 맞아. 빡쳐서 그냥 쳐다보고 듣고 있는 거고 네. 충고는 그냥 수긍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게 차이였다. 그것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생각이에요. 꼰대 같은 생각이에요.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다 공감합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예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정확해요. 이건 좀 어른스러운 답변인데. 그렇죠. 이래서 유재석과 조세호가 엄청 깜짝 놀랐던. 근데 굉장히 촌철인 멘트가 나와서 짤로 많이 돌았습니다. 나에게 월급이란? 스쳐 지나가는 거? 비슷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야, 이건 어른 대답 아니야?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대답했다고? 애기. 아이가 요즘 아이들은 이거 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 지들이 무슨 월급을 받아봤다고? 그러니까. 용돈 받아봤어. 용돈을 받아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가장 빠른 때일까요? 이미 늦은 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애들은. 뭐든 간에 네, 이게 질문할 때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빠른 건가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라고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초딩들이 대답을 한 게 있어요. 네. 뭐라고 대답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빨리 시작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정답이죠. 무슨 현자처럼 대답을 하지 아이들이. 현자도, 예. 아니 뭐 수많은 아이들이 대답한 것 중에 제일 좀 괜찮은 거 내보냈을 괜찮은 거 테니까. 내보냈을 그리고 테니까. 방송이니까요. 부자는 무엇인가? 부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재용. 비슷하네요. 와, 그렇게 일론 대답할 수 머스크. 있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 부자는 정답 아프리카 BJ. 그러니까 유튜버. 직업적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좀 자유롭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어. 애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방송에서 나온 얘기야. 초등학생. 그 초등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또 다르네. 어린아이의 시각이면 철학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근 씨처럼 그 글자 수나 셀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철학적으로 접근하더라. 그러니까 꼭 동심이라고 해서 유치한 것만은 아니다. 사랑이란 뭐예요? 아까 전에 정답이 뭐였죠? 안고 갑자기 싶어지는 것. 꼭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 꼭 껴안고 싶은 거. 어른의 사랑. 꼭 껴야만 하는 상황. 부럽다. 무궁무진하다. 마음으로 뛰노는 너의 그 공간이 부럽다. 네. 아유 여기 섹터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게요. 지나간 거 다시 끌고 온 거잖아요. 네. 하나 남았길래. 부러워요. 네. 나나 이끈이는 저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바로 비롯하니까요. 저것도 꾸준히 쌓아온 그의 길입니다. 그럼요. 그의 업적입니다. 몇 년을 했잖아요, 몇 년. 나만 이런 거 없어. 얘는 꾸준히 비호 이끈이는 꾸준히 비호 타서 이제 비호 왕 됐고 색들이 왕 됐는데 나만 그런 거 없어. 그 M장은 뭘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형님 대신 고추 없잖아. 아, 니들은 비호 되고 색들이 왕 될 동안 나 고추를 계속 없앤 거야? 네요? 그레이야 높고. 네, 이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없나요? 완전히 괜찮아요? 네, 끝내려고요. 네. 당당하네요. 당당합니다. 지금 모든 에너지를 지금 멤버가 편지에 다 썼어요. 네, 여러분 웬만하면 오늘 이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1부 2번 들으세요. 자, 다음으로 오창석의 EH카로 넘어가겠습니다. 퍼텍스 넘버원 광고입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젤은 물론이고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M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퍼텍스 넘버원에서 M장 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주신 고객분들께 사은품 증정합니다. 구매하실 때 M장 기획 꼭 메모에 남겨주시고요. 구매 후 리뷰를 남겨주시는 모든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퍼텍스 넘버원 검색해주세요. M존 케어 좋다고 남자분들 꼭 써보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막 지저분하게 사타구니 덜렁덜렁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딴 데 다 들어와도 사타구니 깨끗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죠? 네?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치? 아, 있겠지 안 하는 사람들. 콕 집어서 그냥 내가 있을 뭐 것이다. 다 거기다 콕 박아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말 안 듣는 새끼들은 어디 가든 꼭 있으니까. 어딘가 익숙한 찐득함을 느꼈나요? 더티군이 졸업하시고요. 클린군이로 더티군이. 샤워 제품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버텍스 넘버 1이었습니다. 마치 구름에서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입술에 바르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바를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향료 무첨가로 만든 순한 제품입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 크림, 네이버에 마치 구름을 검색해주세요. 이 보일러를 이제 24시간 돌리기 시작하니까 건조해지지. 건조함이 정말 네.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화 보다 보면은 영화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막 간지럽고 따갑고 막 이래요. 벅벅 긁게 돼요. 네, 지금 거의 다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또 주문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딱 하나 있는데 한 번 바르면 이 효과가 오래 가는 것 같아. 한 2, 3일은 건조함을 못 느껴. 오래 쓰죠, 그래서. 한 번 바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며칠 동안 괜찮으니까 또 안 바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별로 비즈니스 감각이 없어 세상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계속 사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거 오래 아이. 쓰게 만들었잖아. 아이, 답답합니다 진짜. 마치 구름이었습니다. 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화학 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아우 연말연시 술 먹을 일 많았을 텐데 네. 역시 아. 술겜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어저께 술 먹었다는 사실을 그냥 그 기억마저도 지워줍니다. 숙취만 지워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제 뭐했지? 술 마셨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깔끔해요 다음 날이. 네. 그래서 좀 과음하게 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술게임이 있으니까 다음 날 스케줄이 있어도 크게 걱정을 안 하게 근데 돼요. 뭐 말짱하니까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네. 일부러 좀 더 몇 개 더 챙겨 먹어요. 술겜을요. 그럼 다음 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맨 처음에 먹고 중간에 먹고 술 마신 다음에 마지막에 먹으면은 아주 그냥 네. 없던 일로 됩니다. 네. 저는 진짜 심하게 과음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도 한 포 먹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아침엔 진짜 개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술게임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술 쓰레기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알스? 알스. 자,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 알스 은근히 또 왕따 당하거든요. 왜냐면 제 술 못 마시니까 하면서 안 부른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네,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수 있습니다. 술게임. 그리고 또 이게 챙겨 놓으시면 언제 술 먹을지 모르니까 항상 상비해도 줬다가 술자리에서 요거 나눠주면 센스쟁이. 저 맞습니다. 친구 센스 있다. 이런 소리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술게임이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역시나 편지의 모든 걸 쏟아부은 오창석입니다. 자, 1996년 12월 31일 경향신문입니다. 영욕의 400년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엇이 400년이 되었길래 영욕의 40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90 자, 역사 파케를 진행하는 MC 장호님. 네. 96년부터 4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입니까? 96년부터 400년 전이요? 네. 조선시대죠. 조선 어느 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96년에 400년 전이요? 네. 죄송한데 그 산수가 안 됩니다. 역사를 찾아봤는데 네, 뭐 1996년에서 완벽하게 딱 400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1496년. 서울시내 처음 등장한 게 1594년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네. 1594년에 등장했다고요? 네. 그러면 임진왜란 1592년이 임진왜란 아닙니까? 네. 임진왜란 이후에 영욕의 400년. 2년 뒤에 무언가가 세워졌고 생겼고 네. 그게 영욕의 40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96년에 400년이었던 그것이 네. 지금도 존재합니까? 지금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했다. 네, 오랜만에 등장했다. 근데 뭐 영욕이라는 표현은 이제 기사 헤드라인일 뿐이고 네. 이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어. 12월 31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 종! 보신다. 정답입니다. 그게 왜 영욕이야? 근데 왜 영역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렇게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잡고 치려고 했었던 그치. 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눈 영욕의 시민의 종 400년이라고 나왔고요. 오랜만에 등장했다라는 표현을 왜 썼냐? 코로나 때문에 그치. 사람들이 밀집하면 안 되잖아요. 네. 보신각 앞에. 네.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보신각 타종을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제야의 종이라고 네. 맞아요. 하죠. 옛날에 팽수도 치지 않았나요? 보신각을? 팽수 쳤던 것 같은데 왜냐면 팽수도 당대에 쳤던 것 조금 같은데? 유명했었던 네. 사람들은 맞아요. 보신각을 잡고 한 번씩 그쵸. 다 쳤습니다. 2020년 1월 1일이니까 네. 코로나가 딱 이제 오기 전에 맞아요, 맞아요. 그때 했습니다. 올해는 누가 쳤는지 관심도 없었네. 조규성 선수는 기억이 나요. 맞아, 기사가 오세훈. 많이 나와서. 네, 오세훈 시장. 시장은 원래 시장을 원래 원래 하는 건데 치니까. 네. 시민 대표로 16강의 주역이었던 조규성 선수가 네, 또 타종 행사에 참여했었고 누리호 발사 성공을 네. 주도했었던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등이 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폭우가 굉장히 심했을 때 강남 일대에서 배수로 막 뚫어서 구했었던 강남 의인, 강남 네. 순환도로 의인이라고 보도가 됐었던 네. 최영진 씨도 네. 보신각 타종에 나섰다라고 하고 파핀현준 씨와 국악인 박예리 씨가 공연도 펼치고 공연을. 그래서 이때 종강역은 무정차 통과 맞아요. 네. 안전을 위해서 무정차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멈췄을 때가 67년 만에 멈추는 그랬었구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치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만 오지 않게 한 게 아니라? 네.
타종 아예? 행사 자체가 행사 자체가 취소. 없었다. 타종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라고 하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신각 타종 행사에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네. 저도 TV로 봤었거든요. KBS나 이런데 보면은 네. 생방송으로 5432를 해주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오랜만에 다 같이 숫자 외치고 보신각 타종을 시작했었던 장면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봤습니다. 가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가봤잖아요. 저 한번 가봤죠. 키스타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아니 이게 방송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 예, 예. 내가 얘기했군요. 다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마 네, 듣고 네. 계신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모른 척 해주는 게 방송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했어요. 그쵸.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많이 얘기했어 심지어. 몇 번 얘기했어요? 내 차례? 아, 되게 자랑스러웠나 보네요. 심지어 형이 했었던 일에서 네. 쓰리꾼으로 했었다, 뭐 지갑 훔쳤다 이런 것까지 아, 거기까지 나갔었어요? 네, 확장을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죠.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근데 그거 할 때 원래 키스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아니, 정해진 타이밍- 건 없는데 연인들 사이에서 이제 아. 1년 동안 나누는 키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넘어갈 때 해넘이 키스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때 아마 유행까지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또 그 나이 때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볼 법한 나이였죠. 나이 먹고 그랬네요. 네. 네, 부지런하게 다니셨다. 사실 그러게요. 20대들이 그런데 좀 네.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요. 30대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저생이 20대 때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그 20살 초반 그 선임 안마해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었죠. 인생 배우면서. 안 좋은 얘기만 쫙쫙 나오네요. 너 그런 거 따로 어디 적어놓니? 내 아 이야기를? 기억나요. 생생하게. 뇌에 박혀 있어. 아니, 우리. 남의 안 좋은 얘기는 기가 막히게 데이터 안에 넣어놓습니다. 조만간 저도 안마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게 키스를 하면은 네. 그 사람 많은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쓰던데 다들 사람들 아, 다 진짜요? 한쪽 방향만 보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다 보긴 봤을걸요? 아니 왜냐 옛날엔 더 그런 게 열려 있었어. 왜냐면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때 불 꺼주고 그랬잖아 그때는. 키스하라고? 아 진짜요? 키스하라고.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우리 방송에서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 이끼 씨? 얘기했었어요. 그거는. 얘기했었습니다. 네, 네. 얘기했었어. 불 꺼졌을 때 그래서 한 적 키스를 있어요, 했다. 이끼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안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잖아. 장서가. 크리스마스 때 해본 적 있어요? 해봤나 보다. 저 안 해봤어요. 저도 있다는 것만 알았었어요. 크리스마스 명동 그 있잖아요. 그 가장 메인 도로. 네. 거기에 불을 다 끕니다. 오. 12시쯤 될 땐가? 하여튼 근데 뭐 키스를 떠나서 그런 경험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아. 그 화려한 도시가 한순간에 불이 딱 꺼지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범죄 약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서 안 끈대요. 이얼싼 하면서 끈대. 명동이니까. 중국 땅입니까? 네. 아 세태풍자 아닙니까? 이 정도도 못합니까? 하나 둘 찍으면 통하지도 아니야. 않는다.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야. 이제 안 와 중국 관광객들이. 아,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 또 그런가? 그래서 그 명동에 지금 문 닫는 상가들이 엄청 많잖아. 옛날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고요. 지금 안 하니까. 네. 네. 하여튼 야 이렇게 딱 그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비호를 뽑아냅니다. 짜냅니다. 짜냅니다. 글로벌하게 갑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유명한 관광 명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제야의 종을 치는 곳이라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스팟들이. 네. 근데 황희두 씨가 제가 이 단체방에도 공유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네. 네. 광안리 앞바다에 바닷가 쪽으로 보면은 허공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허공에 9876543 이 숫자를 만들어서 그건 몰랐네. 레이저 같은 걸로? 아니 이제 드론을 띄워서. 드론에서 동계올림픽 때 했던 것처럼. 드론 쇼처럼. 네. 저기 드론쇼. 아직 90년대 살고 있나 봐요. 저기 이끈상. 왜냐면 이제 네. 우리나라 드론의 기술이 무인기를 못 잡아서 그렇지 평창 올림픽 때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박 났어 진짜.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드론이 원을 그려가지고 아, 그런 그 식으로. 안에 숫자가 바뀌면서 어. 타종을 하면서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가 펼쳐지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을 강제로 가야만 하지 않고 일반적인 곳도 드론을 띄워서 네.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게 또 생겼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연말과 연초에 EH카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네. 네. 1997년 1월 1일 1월 1일 경향신문입니다. 유행 따라 얼굴이 바뀐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새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새해. 새해에 뭘 새롭게 받을까? 알 것 같아요 난. 해돋이. 해돋이는 얼굴이 바뀌기 좀 쉽지 않죠. 얼굴이 해는 바뀐다? 해 들어가니까. 모텔비. 간판.
간판 아닙니다. 아. 이렇게 딱 눈으로 딱 뚜렷이 보이는 건 맞아요. 뭔가 상징적인 건물 같은 거를 바꾸나 보다. 왜 에펠탑도 그 시즌마다 꾸미는 장식이 달라지거든. 월드컵 때는 에펠탑에 막 축구공 걸어놓고 막 이래. 그런 거, 아. 그런 유. 나 그거 백화점 알것 앞 같아. 조형물. 아닙니다. 백화점- 아주 쉽게 가셔야 돼요. 이게 아. 왜냐 에펠탑 이런 거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하는데 다만 요즘에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 막 인기가 예전만큼 높진 않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해가 바뀌면 새롭게 소유할 수 있는 이전 해 거는 절대 못 쓰는 신용카드 같은 건가? 새해 됐다고 신용카드를 바꾸진 않잖아. 그럼요. 우표 막 이런 뭐. 요렇게 가야 돼요. 와. 아 진짜 우표나 실 이런 거 같은데? 크리스마스 실 이런 연합장. 거. 유통기한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31일까지야. 1년만 딱 쓸 수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다 왔어요. 1년만 쓸 수 있는 거? 정답. 황소가 오랜만에 센터에 계셨습니다. 예, 크로스구만. 야, 이렇게 쉬운 거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던 건데 1997년 기사였으니까 해당 기사 내용에는 101년 전 오늘이라고 나옵니다. 네. 1897년 1월 1일 고종 황제가 태양력 사용을 공포했다라고 합니다. 태양력은 결국은 양력을 의미하죠. 새로운 책력이 배포됐다라고 하면서 97년 당시에 1월 1일에는 1200여 종 8500만 부가 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 요즘에 달력을 새로 뽑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긴 했었죠.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네. 달력 새로 뽑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대체휴일이 뭐 다시 생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쇄소 달력 인쇄를 다시 하느라고 엄청 지금 뭐 또 손해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1960년대. 60년대. 자, 시대 거울이라고 있죠. 시대 거울. 1960년대 달력에는 네. 주로 어떠한 것이 담겨 있을까요? 자, 숫자를 빼고 달력이 보통 이제 숫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 위에 사진이나 그림이나 사파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60년대. 자, 1960년대는 네. 어떠한 것들이 담겼을까? 반공 관련된 내용들. 반공주의.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것 기사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사진. 60년대 대통령이 누군데요? 박종희. 고마워요. 전 몰랐어요. 60년대 대부분 박정희가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가져온 건 시대상 보여주는 달력의 변천사라는 그쵸, 한국 농민신문입니다. 네. 1960년대는 달력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수영복 입은 금발의 미녀들은 80년대 90년대거든요. 저 그때는 전두환 때가 어. 많이 그러지 않았나? 힌트를 드리면 네. 60년대에 잘 볼 수 없는 것을 달력에 담았다고 합니다. 잘 볼 수 없는 것? 네. 흰 쌀밥. 아니야? 정말 흰 쌀밥보다 드물게 봤던 것들, 오. 드물게 들었던 곳. 들었던 곳? 에펠탑 이런 거. 아, 해외 유적. 명소. 해외 명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외국 여행이 쉽지 않았던 1960년대는 서양이 미지의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외국의 풍경이나 외국인을 모델로 한 달력이 귀한 선물이 되었다. 특히나 금발머리에 흰 피부,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 나온 달력이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였구만. 아, 그래서 80년대에도 그렇게 그 뭐냐 맥주집마다 그렇게 모델들이 다 외국인들이었어. 네. 그리고 80년대요? 어, 근데 그때 맥주집 갔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아니 엄마 아빠 따라서 갔었지. 그런 데가. 89년인데도 형은 10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가잖아. 그리고 치킨집 같은 데 가면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사러 가면 씨발. 야, 미안해. 음식 지금 내 나오면 옛날 내가 또 어릴 때 그렇잖아. 경험 얘기- 이해해줘야지 새해 벽도부터. 네, 어쨌든 그렇게 봤다. 그래서 수영복 여성 달력 같은 경우는 한국 농민신문에 따르면 네. 여성의 몸매를 볼 기회가 많지 않던 시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 뽑아서 갖다 주면 보통 이제 술집이나 호프집 또는 당구장에 주로 걸려 있었다. 지금보다는 그 예전에는 이제 보통 남성들이 당구장을 주로 더 많이 가고 술집이나 호프집도 남성들 위주로 많이 갔었으니까 네. 다소 민망한 사진들은 그렇게 걸려 있었다. 지금도 당구장 가면 그런 데가 간혹 있어요. 오래된 당구장 같은 데 가면
그런 식의 사진들이 걸려져 있어. 그리고 1968년 달력의 표본을 이 기사에 하나 올려놨는데 네. 달력 숫자 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보통은 음력 날짜가 적혀 있지 않나? 어. 양력 날짜 밑에. 양력 날짜 완전 그 숫자 밑에. 아 숫자 전체 밑에 이렇게 숫자 전체 주석처럼. 밑에. 보통은 막 명언. 제일 철물점 막 이런 거 광고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명언. 손 없는 날. 여기 있어. 근데 할머니네. 들어가 있어. 달력에 있을 있어요. 수 있지. 있어. 아직도 있어요. 이제 보통 손 없는 아니, 날이나 근데- 음력 날짜는 바로 양력 날짜 바로 밑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 밑에 빈 공간에는 무엇이 보통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저건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 이때는 되게 중요한 거였어. 중요한 것으로 중요했어요? 활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연히 네. 별거 아닌데 이때는 달력 안에 모든 걸 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숫자 밑에. 그리고 또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메모장. 정답입니다. 본 기억이 난다. 그런 달력 있어. 밑에 이렇게 빗금 이렇게 실선 쳐 옛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적어놓는 아 거구나. 맞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 보면 숫자에 빨간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 쓴 거지. 누구 맞아, 맞아. 시아버지 제사, 누구 음력 생일 이런 걸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이제는 완벽하게 메모를 쓸 수 있도록. 아니 스마트폰 쓰면서 없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달력이거든. 그쵸. 맞아요. 응. 큰 필요성을 못 느끼죠 사실. 네, 벽시계도 사라지고 사실. 맞아요. 뻐꾸기 시계 생각난다 갑자기. 근데 저는 뻐꾸기 시계. 벽시계 안 쓰세요 집에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보지. 그냥 인테리어 느낌으로 쓰는 거지 실생활적으로는 잘 안 쓰지. 벽에까지 달력도? 거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탁상 시계 정도. 이 정도는 있죠. 전 달력도 보고 시계도 걸어놓습니다. 근데 진짜 달력 쓰는 사람은 계속 쓰더라고요. 전 저 달력- 주변에도 맞아요. 일부러 달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인력이라고 하죠. 하루에 한 장씩 듣는 거. 집 뜯어가지고 화장실 갈 때 쓰던 거. 네, 맞아, 요즘에는 이게 복고 열풍이 돼서 조금 괜찮은 핫한 술집에 가면 인력 달력을 일부러 구해서 갖다 놓는다고. 아, 좋다. 그 위에 보면 레트로. 끄트머리에 찍힌 흔적이 있다. 그래, 그래, 그래. 그게 이제 찍힌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이제 또 제맛이기 아. 때문에. 그 찢은 종이가 참 여러 군데 쓰였습니다. 네. 이렇게 슉슉슉슉.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밑에다가 뭐 이렇게 말리는데 쓰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발톱 깎을 때 손톱 깎을 때 딱이네. 맞아요. 밑에 받쳐놓고 받쳐놓고 쓰기도 하고. 그냥 뒤에 이제 낙서 종이 메모장으로 그냥 뒷면 돌려서 쓰기도 하시고. 네.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이 옛날엔 메모- 진짜 알뜰했어. 그 뭐야 라면 봉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받침 만들고 이런 거 옛날 안 했어? 맞아, 아니 기억나요. 라면 봉지로 받침을 만들었어요. 라면 봉지 딱 종이 접기처럼 접어가지고 그걸 엮어서 냄비 받침. 여러 물론- 개를 엮어가지고. 물론 나는 만들진 않았어.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있지. 근데 그 라면 봉지는 열에 녹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냄비 받침을 아니야, 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걸 이렇게 여러 개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바로 타고 그러지 그냥 않았을까 아마. 솔직하게 말하면 어. 라면 봉지인지 다른 봉지인지는 잘 모르겠어. 라면 봉지였어 라면 그래요? 봉지. 라면 봉지로 만든 받침 옛날에 집마다 있었어. 그래서 사실 예전에 달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종이 달력은 보통 이제 아궁이에 불 뗄 때도 쓰기도 하고. 그쵸. 네, 기본 국룰이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네. 저는 항상 달력을 사거든요. 매년.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탁상 달력은 그냥 제가 일하는 곳에다가 두기는 하는데 네. 집에 꼭 달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 그래서 이번에 약간 저희 다이어리 이제 만들었잖아요. M장기에서 벽걸이 달력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벽걸이 달력을. 근데 꽤 아직도 사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 집에는 꼭 하나씩 걸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도 거기다 스케줄링 적으세요. 맞아요. 우리 집도 그런 것 네. 같아요. 부모님들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문갑이라고 하죠. 그 문갑 위에 이제 어머니 탁상 달력을 올려놓고 벽면에 큰 달력을 해서 아직도 기록을 맞아. 해두시더라고요. 메모를 맞아, 해놓으시고 맞아. 이날은 뭐 할머니 제사 이런 거 써놓으시고. 제사. 동그라미 치고. 제사는 꼭 그래서 연초에 항상 이렇게 잡으시면서 저거 손주 누구 생일 이런 거 맞아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미리 해놓으셔 이렇게. 우리 외할머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미리 다 1년 계획을 그렇게 다 체크해서 적어놓고선 보면은 아이고 이제 우리 장원이 생일이네 뭐 이렇게 연락 오시고 맞아요. 그랬던 맞아.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음. 우리는 지금 카톡으로 생일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정말 다 표시해가지고 알았던 거잖아. 손자들을 그쵸, 같이 그쵸. 챙기고. 기억하고 외우고. 생일도 맞아. 생일인데 전화번호부. 그치. 누구 뭐 큰딸네 집, 큰딸 핸드폰, 큰 사위 핸드폰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 전화번호 수첩 꼭 이제 있었죠, 들고 다니면서 있었죠. 그거 펼쳐서 전화하시다가 휴대폰 생겨서는 이제 전화번호 등록했다가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단축번호. 1번. 맞아요. 예전에는 할머니나 어머니 처음 휴대폰 사셨을 때 단축번호 등록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 1번 맞아. 길게 맞아. 누르면. 우리 그래서 투지폰 쓸 때 어. 1번부터 9번까지 누구 이름이 들어가느냐가 그치. 되게 중요했어. 1번이 누구냐. 0번. 0번도 있었어. 있었어요? 0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0번인데 어. 이게 0번이 아니고 부모님이면 그게 싸우는
싸우는 약간 나 몇 번으로 해놨어? 막 이런 거. 당연히 부모님한테 양보해야 될 텐데 부모님보다도 먼저. 먼저 맞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걸로 싸우고 그랬었네. 맞아, 새록새록하네. 네. 그러게요. 누구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광. 저는 그때 싸울 일이 없었던 게 굉장히 8등급에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었죠. 가족과 친구들이었지. 뭐 여자친구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그래서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가족 번호.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집 전화, 하나는 아버지 폰, 하나는 엄마 폰, 하나는 동생 폰,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한 친구 폰. 그리고 그때 2G 폰, 3G 폰 쓸 때는 전화 개통해서 첫 통화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것도 되게 따졌어. 아니 지금도 보니까 단축번호 설정이 있네요.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몰랐어. 예. 안 쓰지.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한번 1번을 꾹 눌러봤거든요. 1번 눌러봤더니 단축번호 설정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네. 근데 설정하기. 그런 약간 미신 아닌 미신이 있는 게 첫 통화도 그렇지만 첫 차 타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차 사시고 이 큰아들 맨 처음에 태우고 싶다고 군 복무 중인 형을 찾아갔어. 군 복무 중인 형을 찾아갔다고. 아 진짜? 그 차에 첫 태우는 큰아들을 태우겠다고. 어머. 그래서 형 외출 나오는 걸 태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태우셨다고 하더라고. 아 남편분도 안 되고 작은 아들 안 돼. 혼자 딱 하신 거예요 운전해서. 혼자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고. 와. 그런데 용돈은 나한테 더 받아가. 이런. 안 되지 안 되지. 너도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좀 있구나. 아니 형만큼은 아니지. 이제 불화의 씨앗이라고나 할까나. 그런 게 나중에 커진다. 아 그래? 커져? 무럭무럭 키워볼게요. 방송 소재가 되도록.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요즘도 달력이 간간히 나오는데 요즘은 특집 달력이 많이 나오죠. 무한도전 달력, 맞아요. 돌면 모하니 맞아. 달력, 몸짱 소방관 달력, 몸짱 간호사 달력. 간호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응급실 팀들이 이제 몸짱 몸을 관리해서 달력 내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어서 이제 기부하는 형태로도 많이 하고. 아 이건 시대에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네. 우리 몸꽝 달력 하나 만듭시다. M장기에게서 대 이렇게 나온 거. 네. 예? 하나 만듭시다. 사고 싶겠니 이거를? 오늘 엠크나이트 많이 먹고 바로 찍으면 되겠네. 전날 염분 있는 거 섭취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찍어도 컨셉에 전혀 어긋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M장 어워즈 할 때 입었던 옷 입고 오시고. 그렇죠. 부각됩니다. 예,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죠. 그것은 꼭 갖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올해인데요. 네. 당근 마켓을 달군 달력. 그런 것도 있어요? 돈 주고 웃돈을 주고 사는 달력. 아, 요거는 뭐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웃돈 주고 사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알 것 같아. 포켓몬 같은 거. 엥? 그런 뭔가 포켓몬 달력? 한정판 달력들. 한정판일 수는 있지만 포켓몬 달력은 아닙니다. 정답. 뭐요? 대통령실 달력. 아닙니다. 이거 난 바로바로 맞출 줄 알고. 청와대 달력 막 이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웃돈을 주면서 거래한 달력이다. 새해인데 달력이고 어떤 곳에서 알아. 발행한 달력일까? 나 정답 알아요. 그러면 정답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전 확신합니까? 네. 막 누드 이런 건가? 아니. 누구도 네, 내가 소유했다는 게 들키잖아. 당근하면은. 국세청? 비슷해요. 오! 그러나 국세청? 조금 기상청. 아니에요. 역시 한국은행 달력. 뭔데? 아니야? 아니 그렇게 국가로 가지 마. 국가로 가면 은행 달력, 은행 달력. 은행 달력. 한국은행 그냥 아니야? 한국은행 그냥 아니야? 은행이야. 은행인데. 왜 은행 달력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부자가 된대요. 돈을 많이 그런 약간 돈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그 뭐냐 나 그 우리 어르신 중에 친척 어르신 중에 1월 1일 말고 은행 첫 영업일에 가가지고 항상 새 돈 받아오시는 분들 신권. 계셨어. 그런 미신. 어. 그래서 은행 달력은 돈을 가져온다는 속설이 있어서 매년 인기가 좋은 상품으로 꼽힌다라고 공짜로 얻어서 돈 받고 판다 당근마켓 달군 의외의 물건이라 기사에 나와 은행 있고요. 앞에서 기다리기도 한대요. 이거 은행 그래요? 달력 받으려고. 2022년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의 달력 제작 부수는 약 505만 부로 작년보다는 약 4만 부 가량 줄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점에서 달력 배포가 끝났고 이 은행 중에서도 아이유 씨가 모델로 한 우리은행 달력이 가장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불가능한
엄청난 금액은 아니고요. 뭐 네. 8,000원. 예. 뭐 그 정도로. 그냥 기분상 사는 금액 정도네요. 네, 뭐 5,000원에서 최고는 15,000원 정도까지인데 그 네. 속설에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돈. 15,000원 정도는 지불해볼 바 하잖아요. 재미로. 그 재미로. 네. 난 동생이 은행 다니는데 한 번도 은행 달력을 받아본 적이 없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없고 잘 모를 수 있죠 뭐. 형 동생이 신한은행인가? 어. 그 은행 달력을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는데 전달, 이번 달, 다음 달이 이렇게 한 판에 다 있거든요. 네. 그 달력이. 아,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아 흐름을 쫙 볼 수 있구만. 네. 어. 지난주 만약에 이번 주 뭐 1월 첫째 주예요, 지금이. 네. 그러면 12월 셋째 주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대화를 하다가 딱 달력을 보면 그게 몇 요일인지 알 수 있고 다음 달도 딱 알 수 있으니까 은행 달력을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드린 퀴즈의 정답은 은행 달력이긴 했는데 이근이 형이 말씀하셨던 포켓몬 한정판 달력도 인기가 있긴 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나온 2023 포켓몬 인력 이 출시했는데 요거는 이제 포켓몬 매니아들 사이에서 네. 한 3, 4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력 얘기 이렇게 하니까 왠지 달력 사고 싶다. 나도. 갑자기. 갑자기. 오. 좀 되게 그 레트로한 달력으로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나름 아끼는 달력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저 옛날에 활판 그 카페가 있었거든요. 활판? 이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달력을 네.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찍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게 딱 다 꾹꾹 눌러가지고 새겨진 숫자와 함께 시가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럼 매달마다 추천하는 시를 한번 읽고 그렇게 달력을 보는 되게 레트로한 감성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어. 네. 아 그래요? 이번 2023년 거를. 오. 네. 얼마인데요? 네? 선물의 의미 몰라요? 선물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짜리 해줄 건데요? 아 그거 생각보다 꽤 비싸요. 10,000원 넘어요. 하나에? 네. 그럼 받을게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거니까 이번 2023년 걸 구입해가지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옛날에는 그 매년 나오는 볼펜 네. 날짜 들어가 있는 볼펜도 있었고 책받침도 있었어. 한 해가 전부 달력으로 이렇게 딱 돼서 들어가 있는 책받침 문방구에서 항상 맞아요. 매년 초에 팔았었는데. 아 책받침 개추억입니다. 와, 그러니까. 저 책받침에다가 책받침 그러면 이제 썼어요. 거기다가 이제 볼펜으로 이제 체크해서 막 썼었단 말이야. 거기 구구단만이 있던 거 기억난다. 있고 저희 때는 그 끄트머리에 자 어. 대신에 눈금 센티미터 눈금도 있었어. 맞다. 몇 센치까지 쓸 수 있도록. 당대 스타들이 많이 나왔고 뭐 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맞아요. 많았고. 어. 민키 막 이런 네. 거. 참고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2019년 네. 12월 기준 중고나라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은행 달력은 264건을 우리은행, 우리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이었습니다. 아. 전통의 강자네요, 우리은행이. 그러게요. 장원이 형 동생이 근무하는 신한은행 하위권이네요. 근데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내 동생이 찍냐 달력을? 아이씨, 가지가지 조롱하네. 그래도 꼴찌는 면했네요. 네, 뒤에서 2등이었습니다. 네. 영서도 연봉순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찾아봐 이 새끼야. 5대 은행 연봉순이요? 연봉순이 봐봐 연봉순이. 네, 장원이 형 동생분은 네. 외고 나왔죠? 그죠. 네 인천외고. 네, 외고 나와서 성균관대학교 입학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공채로 입사를 한 네. 경력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쓸데없는 거죠. 김구라 같아. 잡다한 짓이. 자, 그걸 찾았어요? 2021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자, 순자산 은행 자본 순입니다. 아, 자본순이 이게 중요하죠. 연봉순이. 자, 5위. 진짜 오이. 오이. 우리은행. 달력 만들 돈 다 썼구만. 쓸데없이. 야 저런 데 돈 맡기면 안 돼. 내 돈 맡기면 다 달력 만들 거 아니야. 나 자, 4위. 중등이다. 4위. 기업은행. 오, 일단 3위 안으로 갑니다. 자, 3위. 네. 하나은행. 자, 대망의 1위.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입니다. 그러나 2위가 신한은행입니다. 야. 달력 잘 만들면 뭐합니까? 돈을 줬다 주시는데. 우리 맨날 지들만 챙기는 거야. 우리 맨날 우리. 이거 방금 이제 순 자산이었고요. 네. 은행 평균 연봉 순위도 1위가 국민은행, 2위가 신한은행입니다. 아, 신한은행입니다. 좋아한다. 혹시 동생이 첫 월급 받아서 선물을 주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 이게 오빠지만 네. 그냥 상징적으로 용돈 같은 거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 뭐 선물로 받았다고 아이패드인가를 줘가지고 와.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현금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달력도 안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맥북인가를 받아가지고 그건 영현이 형한테 팔았어요. 우리 우리 담당 메인 PD님한테. 네, 아니 그 판매를 선물을 너무 아니, 좋은데? 진짜 너무 아니 동생이 잘 챙겨준다 형. 그게 투자인 것 같아요. 투자? 나중에. 아 나중에 네. 형 사후에. 네. 이 새끼 진짜. 아니 근데 장원이 형이 내가 어디 방송에서 들었어. 추우라 그러지 않나 보통?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당장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했는데 형이 동생이라 그랬었어. 오 진짜? 형이 한 거야 방송에서. 동생밖에 줄 사람이 없어요. 아빠 엄마 주긴 너무 싫으니까. 보통은 이제 추후에 조카를 위한 투자였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들어서 사고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반응이 나온 겁니다. 사고는 근데 뭐 저는 뭐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이후로도 계속 자식이 없으면 내가 자산이 좀 남아 있다 그러면 그럼 뭐 다 기부해야지 뭐. 그래서 만약 줄 사람이 조금 있다면 조카 주겠다. 조카한테? 조금은. 조금은. 나머지 다 기부하지 않을까? 내 자식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다 못 쓰겠지. 기부할 돈이 남아 있겠어? 그전에 그 최대한 많이 써야지. 조금이라도 남으면 너무 적으면 안 받아주나 기부? 아니요 받아줘요. 자, 오늘 AH카 연말과 새해로 넘어간 두 가지 보신각과 달력으로 얘기해봤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 새해 첫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 방송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올 한 해 우리 서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더 많은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기믹 잘하나? 말하고